이름을 걸었다는 건 거짓이 없다는 것. 이름을 걸었다는 건 진심이 있다는 것. 좋은 사과만을 골라 장기령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자연을 닮은 좋은 사과. 장기령 사과. 검색창에 장기령 사과.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잡수다 시즌2 그 첫 번째이자 잡수다 33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대한민국 직업이야기 잡수다입니다. 늦어. 2012년을 마감하는 녹음이네요. 마지막 녹음. 네. 업로드는 내년에 하겠지만 2013년에 하겠지만 오늘이 12월 30일인가요? 네. 하루 남았네요. 네. 이제 이틀만 지나면 잡수다도 태어난 지 이제 3살이 됩니다. 횟수로. 네. 더럽게 처먹었네. 굉장히 뜻깊은 녹음이 될 것 같고요. 초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잡수다가 이번 편부터 시즌2로 다시 태어납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건 없고요. 2014년 해가 바뀌는 거지. 왜 요즘 오디션, 이 붙는 거? 아니 왜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하잖아. 왜 저기 해가 바뀌면 뭐 시즌1이니 시즌2니 그러니까 그러면 바꿔서 뭐가 바뀌어요. 바뀌는 건 없어요. 그냥 시리즈면 네. 인물이 새로 등장한다거나 네.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면 포맷이 좀 바뀐다든가 아니 이제 2013년 되면 심사위원이라도 바뀌어. 여자 게스트를 좀 많이 모셔보려고. 신청을 해야지. 네. 하여튼 뭐 시즌2로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오늘은 잡수다 33번째 이야기자 시즌2의 첫 번째 이야기. 오늘 와인바, 와인샵 얘기를 같이 해볼 텐데요. 게스트분이 두 분 오셨습니다. 먼저 셉돌림 오셨고요. 그 다음 빈병님 오셨는데요. 셉돌림부터 셀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삼동이랑 남산에서 와인 샵앤바를 운영하고 있는 셉돌이라고 합니다. 리액션 정말 아니 네, 뭘 혼자 그랬잖아 이게? 있습니다. 되게 잡수다스럽다. 아니, 방금 전까지도 인상 쓰고 있다가 사람이 이렇게 변하네. 네. 와인샵앤바 요렇게 얘기하셨나요 방금? 네네. 요런 표현. 샵 앤 바. 네. 그러니까 와인 샵 안에 바가 있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뭐 정육점이랑 뭐 고기 굽는 집이랑 같이 있는 거로 보시는 게 이제 한우 정육식당처럼. 맞습니다. 팔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런 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와인을 즐기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네. 맞죠. 네, 빈병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병입니다. 네. 한 6년에서 7년가량 그 옆에 계신 셉돌님 네. 와인바에서 이제 담당 소믈리에로, 소믈리에. 예, 소믈리에로 계속 근무를 했었고요. 네. 지금 현재는 올해 봄부터는 예, 지금 와인 수입회사로 옮겨서 옮기셔가지고. 예, 지금은 예,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믈리에는 뭡니까? 소울리에 참. 네. 아니 몰라 난 진짜 예, 잘 몰라요 잘. 뭔가 대강 알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그 사전적으로는 약간 음료를 담당하는 네. 예, 호텔에서 보면 F&B 쪽에 있는 그 직원을 뜻하는데 그 와인바랑 와인샵에서는 그 와인바에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손님들 뭐 어떤 음식을 컨택을 하고 와인을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을 때 이제 뭐 어드바이저를 해드리고 그리고 와인 오픈했을 때 그 와인의 컨디션을 체크를 하고 예, 그런 걸 하는 직원입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 병아리 감별사 있는 것처럼 와인 감별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되게 뭐 쉽게 들려. 저도 소믈리에예요. 예? 소믈리에? 뭐 소믈리인데. 소주 몰래야. 평상도. 소주물리에 저는. 그럼 셋돌님은 운영하시는 샵 이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네, 공개할 수 있고요. 뭐 뭐죠? 이름은 세브도르 와인샵 와인바라고 돼 있고요. 세브도르. 예, 세브도르고요. 철자는? 뭐 CEPDOR입니다. S가 아니라 C구나. 예, 뭐 나름 유명하고요. 우리나라 말. 나름 유명.
나름이 아니라 많이 유명하네요. 네, 많이 예. 유명하시죠. 어디 나라 말이에요? 이게 세우가? 블라스 말이고요. 뭐 합성어인데요. 세바지랑 도로의 합성어를 해서 뭐 황금 가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뭐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뭐 음식이나 뭐 관광 이쪽에 좀 잘하는데 주는 뭐 영예로운 상 같은 거라고 해서 들었는데 사실 저도 이거 헷갈려서 사람들이 저희 누나가 정하긴 한 건데 그래서 좀 근데 뭐 십수년 제가 하도 말하다 보니까 입에 붙긴 붙었는데요. 사실 뭐 와인샵이나 어떤 거 이름을 쓰기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구글로 근데 쳐보니까. 뉘앙스가 괜찮지 않아요? 세부도르? 예. 쉐부도르가 아니고 세부도르잖아요. 세부도르고요. 오른쪽에는 효도로가 그래도 형이죠. 효도르 저랑 동갑입니다. 진짜요? 네. 네네. 아니 근데 뭐 이제 와인샵하고 바를 같이 운영하게 되신 무슨 계기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아버지 때부터 와인샵을 크게 운영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가업을 이어서 본의 아니게 한 거죠. 근데 저희 누나가 하고 이제 제가 하게 됐었는데 2006년, 2007년을 기점으로 와인이 뭐 그때 장사가 제일 잘 됐었는데요. 근데 단순히 이제 와인을 파는 샵의 구조에서 와인을 먹는 구조도 생겼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매장의 한계 매출 지점까지 도달하고 싶은 욕심에 기존의 샵에 운영하고 있는 자리 한 3분의 1 정도를 띄어서 바를 만들었고요. 그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데가. 그래서 예상대로 장사는 잘 됐고, 뭐, 일은 좀 많아지고요. 뭐 되게 과감한 시도를 하셨네요. 성공적으로 여기서 잘 했습니다. 예. 아버님의 가업을 물려받으셨다. 네네. 이랬는데 아버님이 유명한 어떤 거를 창업을 하신 분이죠? 옛날에, 뭐 지금도 있긴 한데요. 네. 그, 가자 세계주류 백화점 창업자 분이시고, 예. 뭐 옛날에 뭐 체인점 200개까지도 뭐 가지고 계셨었는데, 뭐, IMF 힘든 일이 많았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뭐, 사업을 정리하게 되시고, 그 회사는 이제 외국계 회사한테 지금 인수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이제 다른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신 상태예요. 저희는 그거 넘기고 나서 저희 누나가 이제 새롭게 세부도르라는 곳을 오픈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받아서 하게 된 거고요. 그 강남에는 역삼역 근처인가요? 역삼역이랑 선릉역 중간에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라고 있거든요. 네. 정확한 거기에 딱 있어요. 잘 보입니다. 전화번호도 간판이. 까시죠? 네, 552에 313. 하라는 대로 다 아는데? 네, 그 발신자 번호 뜨니까 작년 전화는 안 하시고 시장 조사도 하시면 바로바로 제가 다시 전화 겁니다.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다시. 네, 552에 313 하고요. 3131. 예. 네. 그 작년 전화하시면 발신자 번호 표시 뜨니까 그건 들어갔어요. 그 작년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합니다, 신고. 이 잡수다 청취자분들은 매너 있고 교양 있는 분들이라 장난 전화 많이 하십니다. 아유, 웃긴다, 웃겨. 남산에 있는 거는 거기, 남산 메토 터널이죠, 그게? 남산 1호 터널이고요. 3호 터널이죠. 3호 터널이구나. 네. 네. 명동에서 3호 터널 올라가는데. 남산 3호 터널 옆에 보시면 이제 그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그 뭐 남산 개발한다고 뭐 거기다 돈을 많이 처발라서 제가 그 냄새를 맡고 이제 그 옆에 와인샵을 차렸어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올라가신 관광객들이 와인 사시는 구매층하고 좀 다르시더라고요. 소주 파죠? 그래도 뭐 저는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있으시고. 야, 매장 2개, 와인샵 매장 2개 정도면은 진짜 엄청난 재력가신데, 그죠? 딱 봐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아니, 특별히. 저는 급친해지고 사실 이게 좀 나중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게 빛 좋은 개살구라고 좀 와인 관련 업을 하면은 아무래도 다른 업 하시는 분들보다 좀 잘 입고 잘 먹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업이고요. 현재는 뭐 저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카드론도 하고 개털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진짜 살구처럼 생기셨어요.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각중에 죄송합니다만은 뭐 한다고 잡수다에 출연하시게 되셨죠? 뭐 한다고? 네. 저기 잡수다를 저는 1회부터 다 들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듣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분들에 대한 얘기를 뭐 솔직하게 들을 수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출연 신청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기계음으로 여자가 주소를 불러주잖아요. 네. 그거 주소 듣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요 전전편에 아나운서 편할 때
달차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달차님. 근데 그 달차님 목소리가 거의 발부터 올라오는 발성이라서 딱 듣고 얘 내 후배구나. 아는 사람이구나. 네,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어떻게 해서 방송 출연하게 됐는지 얘기 듣고 나도 출연하고 싶다 해서 방송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세상 좁아요. 네. 진짜. 네. 달차님이 먼저 전화 오셨더라고요. 네. 깜짝 놀라면서. 아니, 방송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잡수다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내 지인이 방송을 듣고 나한테 연락을 했다. 네. 정말 우연 중에 우연인데, 그죠? 그러니까요. 네. 달차님 오해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방송의 힘이 대단한지. 그러니까요. 네. 애초부터 그냥 듣고 있던 사람인데. 아니 실제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랭킹도 뭐 계속 높게 유지되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거의 탑랭킹이죠. 그 빈병님은 네. 뭐야? 출연하시게 된 배경이. 저 연말에 끌려오시죠? 연말에 저희 친구들 동창회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달차가 제 친구예요. 그러세요? 네, 근데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옆에 가신 셉돌님 전화를 받았었다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스토리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너도 같이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너도 와인 쪽에 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파워 있는 방송이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 알고 계셔, 달차님. 제가 달차님을 못 뵀잖아요. 그때 방송 때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달차님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팟캐스트 아냐? 그래갖고 하나 듣는 거 있어. 그래갖고 뭐? 그래갖고 낙곰수 하나 듣는데? 그랬더니 그 정도 유명해? 그때 낙곰수 바로 아래 정도 될 거야. 나도 그렇게 들었어. 이거 다운로드가 하면 몇십만 건이라고. 이게 유명하긴 한데 그 정도 거는 아니고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2, 3위 정도 하는 거고 낙곰수는 전 세계 1위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야망은 커요. 낙곰수는 막을 내렸어요. 네. 거기 누가 가느냐? 네, 이제 낙홈스를 대체할 이제 방송 유일하게 잡수다밖에. 그러면 우리가 이름 바꿀까요? 낙홈수로? 예. 네. 재밌는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 안 되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 관련 좀 프로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빈병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어떤 프로필 말씀? 그러니까 이 어쩌다가 이제 와인 쪽. 네. 아까 뭐랬지? 소믈리에? 예. 예.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예. 잠깐만. 예. 아니 소믈리에 모르는 사람 진짜 몇 명 보셨어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아이고, 나이 참. 먹고? 아주 없진 않더라고요. 널렸다니까. 아주 없진 않아요. 예. 아주 없진 않아요. 근데 특이하잖아요. 아이고, 소믈리에를 몰라. 그쪽으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모르는 거지. 날 자꾸 무식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네. 난 이래서 좋아, 아래장님이. 네, 순수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 순수해서 좋아. 뭐 쉽게 말씀드려서 원래는 제가 이쪽에 아예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요. 아예 아는 것도 없었고 술은 좋아하긴 좋아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했었어요. 원래 네. 예전에 20대 때. 20대 뭐 초중반. 하셨죠? 그때도 그 퓨전 음식 혹시 요즘 인기 많은 네. 뭐 하긴. 차이니스 네. 스타일 해가지고 네. 종이 박스에 나오는 그 음식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그게 뭐예요? 쉽게 빠지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성룡 영화 보시면은 아메리칸 차이니스라 그래갖고 컵밥 같은 거 누들 이제 박스 같은 거 네모난 거. 그런 거로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반응이 좋아서 장사를 하다가 근데 그때 너무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뭔가요? 뭐지? 그 경영에 대한 그 작은 식당이라도 경영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철학? 전혀 없었어요. 그냥 빨리 돈을 벌고 확장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나중에 뭐 욕심 부린다고 케이터링까지 했다가 망해가지고 있다가 뭐 공사장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원래는 그 아르바이트 하러 오라고 해서 원래 지인이셨어요? 두 분이? 네. 네네. 원래 그냥 아는 형 동생이었어요. 그랬다가 가서 이제 있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앞으로 와인이 정말로 황금기가 올 것 같으니까 너도 한번 배워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너도 술 좋아하고 음식 좋아하니까 배워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 이틀 고민하다가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닝 받으면서 소믈리에까지 하고 여기서 맹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와인이 황금기가 올 것 같다. 네. 시작을 하셨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딴 쪽으로 가셨잖아요. 네. 아니 지금도 와인이 있죠. 와인 수입 와인 회사 회사. 지금 와인을 수입하는 회사로 옮겼죠. 예. 뭔가 이거 확 찌플라 그랬는데 막혔네. 그래서 그렇게 낚이셔가지고 이제 예. 그래서 시작을 근데 하셨구나. 그때 제가 시작했을 때 그때가 한 2006년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 네. 2005년도, 2006년도 그랬을 텐데 정말로 그 와인의 황금기가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때까지
네. 최고의 황금기였죠, 와인이. 네. 그때는 진짜로 와인샵, 네. 바 막 네. 진짜로 많이 생기고 와인을 네. 수입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 정도 시기였고 와인 바에서 이제 소믈리에 생활 할 때도 지금 와인 소믈리에 하는 친구들은 좋은 와인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손님들이 지갑을 많이 꺼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프랑스 유명한 와인 뭐 오데샤또나 뭐 이런 거를 그냥 바에서 그냥 손님들이 와서 마시는 거예요. 한 병에 막 100만 원씩. 예. 유명한 거 뭐 50만 원, 100만 원 넘는 와인. 예. 네. 그런 거 그냥 바로바로 따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당연히 제가 이렇게 맛을 봐야 되니까 다 맛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죠. 예, 재미도 있으셨겠네요. 재밌었죠. 좋아하는 일을 예. 즐기면서 제대로 좋아하는 돈도 벌고. 좋아하는 술, 예, 좋아하는 와인,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또 사람들. 예. 그러다가 언제 와인 회사로 옮기신 거예요? 수입 회사로? 제가 이제 30대 넘어가면서 이제 밤에 일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시작했어요. 힘들고. 예. 그러면서 이제 낮에 일하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생기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와인도 똑같은 술이에요. 취하면 손님들 진짜 천태만상이에요. 예,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제 낮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 이런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지치기도 많이 지쳤었죠. 그러면서 일 그만두고 한 1년 정도를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와인 회사에 지금 만족하고 계세요? 예,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 회장님 와인 좋아하시나요? 저는 와인을 전혀 모릅니다. 저도 와인, 자, 책방님은 와인에 대해서 뭘 아세요? 아시는 거 있어요? 저는 그냥 지인들한테 네. 선물용으로 와인, 그럼 책방님에게 와인이란 선물용, 이런 정도 개념이네요. 그냥 포도주? 그 저한테 이상? 와인이란, 마트에서 맥주 사러 갈 때 지나치는 코스? 그리고 또 하나 정도? 있어요. 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약간 허세 있는 남자들의 그 어떤 수단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그러니까 해요. 제 기분에 어. 제 느낌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셋돌님은 업 관련 프로필 어떻게 되시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업이 시작인 거는 저희가 들어서 알고요. 약간 프로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좀 방학 때 저희 아버지가 뭐 다들 그렇지만 시골에서 상경하셨으니까 농사 출신이니까 제가 집에서 방학 때 노는 걸 두고 보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교 유학 갔다 방학에 잠깐 들어왔었는데 그거 좀 못 보고 회사에 불러갖고 형들이랑 같이 이제 술짝 들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제가 잠바도 안 입고 몸에 땀이 나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군대 가려고 이제 들어와서 그때도 좀 일을 하고 그다음에 군대 제대하고 이제 IMF 터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서 제가 이제 국내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게 됐는데요. 그때 4년 동안 또 계속 방학 때랑 뭐 명절 때는 가서 일을 하게 돼서 사실 업무 경력을 연차로 따지다 보면 되게 길게 되고요. 그다음에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와인 관련 가르치는 기관이 없었는데요. 뭐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도 많이 받고 와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해당 와인을 만드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처음처럼도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거랑 저기 경산에 있는 거랑 있는 것처럼 저희가 와인 만드는 그 포도밭이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농가 같은 데 가서 어떻게 만드나 보고 이 사람 철학도 듣고 그 동네 음식도 먹어보고 그런 건 전 수십 차례 했었고 그래서 나름 그 직업에 대한 공부는 뭐 많이 하는 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많은 경험이 또 있으시군요. 사실 그런 그 현지에 가가지고 와인 테너리라고 하잖아요. 와인 공장? 와인 생산지? 와이너리라고도 나라마다 와이너리, 부르는 게 그러니까 영어로만 말씀드리면 와이너리라고도 하고요. 네. 그런데 사실 갈 수 있는 경험을 가진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뭐 일반인들이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저희가 상대하는 게 이제 일반인도 계시고 상인 몇 프로도 계시긴 하는데 지금 돈 많은 손님들은 뭐 그냥 뭐 하와이고 미국을 그냥 여행을 가시는 게 아니라요. 여행 가실 때 테마 여행을 많이 가세요. 뭐 동남아 골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을 갈 때 뭐 그 나라 문화 박물관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좋은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와이너리 투어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극소수긴 하지만 지금 뭐 일반인 분들도 그렇게 여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 코스가
그 동네 가면은 뭐 몇 개 소개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일본이나 그런 다른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와이너리 투어가 많이 정착돼 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는 확실히 와인 문화가 좀 더 성숙돼 있죠. 와인 문화뿐 아니라 뭐 이제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장인 정신 같은 거는 저는 일본에 이제 벤치마킹 하러 많이 가는데요. 확실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네. 오늘 같은 밤에 네, 이렇게 네. 날씨 굳고 이럴 때 이왕이면 눈이 한 자락 살짝 왔으면 좋겠어요. 어젯밤처럼. 네. 이런 날이 와인 딱 먹기 좋지 않을까요? 좋기도 하고 팔기도 좋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밖에 안 나가시니까 네. 날씨가 좋은 날은 제가 아침에 짜증이 나요, 주말에. 아, 손님들이 다 밖으로 나가니까. 아. 예. 매출하고 직결되는군요. 그죠. 날씨가 아침에 좋으면 좀 우울합니다. 비도 오고 우중충하고 길도 미끄러워야 제가 장사가 잘 되는데. 맞아요. 택시 분들도 그래요. 와인 관련된 그 얘기 아세요? 안 하는? 압니다. 그거잖아요. 해봐요. 네. 정말 뭐죠? 많이 알고 있어요. 뭐죠? 네. 아니야. 일하다 보면은 네. 지금 방금 질문하셨잖아요. 그 눈 오거나 뭐 그러면 뭐가 좋냐고. 근데 손님분들께서 저 소믈리에 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뭐 오늘 같은 날 뭐 어떤 게 잘 어울리냐 아니면 그렇죠. 뭐 회랑 먹을 때 뭐가 어울리냐. 이렇게 이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와인을 하나인데 회랑도 먹어요? 보통 샤도네이라고 해서 이제 화이트 와인이랑 드시는데 보통 일반적인 소믈리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회는 우리나라 술이랑 아니면 일본 사케랑 마시는 게 가장 맛있지 어거지로 와인이랑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눈 오는 날 따뜻하게 안에서 그냥 뭐 사케나 청주 데워서 마시면 그만큼 맛있는 술이 어디 있어요. 굳이 억지로 와인이랑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아, 술 먹고 싶네요. 참고로 저는 사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좀 역삼동 짧게 가죠, 샵은 그 저기 오픈한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오픈을 한 건 1999년도부터이고요. 그 전에는 89년도에 오픈해서 저희 아버지가 하던 건 89년에 오픈하셨고 아, 아버님 때부터 계속 하시던 자리. 네, 아니요.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는 뭐 동양에서 제일 크게 했었고요. 지금은 그냥 동네 와인샵입니다. 당시에는 동양에서 제일 가장 컸다. 크게- 그러면 네네. 근거가 있나요? 네. 제가 칭찬을 해드리자면은 아버님이 그 자리를 지금 역삼성당에 기부를 하시고 네. 그 집 아. 부지를 그냥 기부. 네 기부. 아, 천주교 신자세요? 그리고 그 자리는 지금 역삼성당이 들어와 있고요. 아.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내려와서 조그만하게 와인샵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게 작진 않아요, 이제 지금. 그렇죠. 아니 그렇게 이제 부도가 날 줄 몰랐고요. 이제 기부하고 나니까 이제 어려워진 거지 아니면 제가 맨날 눈물을 흘리고 아니, 있습니다. 그래도 네. 기부라는 게 대단하시다 그때. 야, 거기 시가로 따지면 엄청날 지금은 그 몇 당시- 천억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뭐 그 당시라도 엄청났을 네, 그때 텐데. 당시도 케이블 방송을 하나 알고 있어요. 구입할 줄 알았지. 와. 여기 팟캐스트 방송에 나올 줄이야. 지금 케이블과 방송사 사주가 돼야 되는데. 아, 잠깐만. 말이야, 내가. 이거 은근히 우리 무시당하는데. 표떨님 밖으로 나와! 이야, 대단하시다. 진짜다. 야, 이거 레알인데, 레알. 그 와인바 샵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면 와인샵은 말 그대로 와인을 파는 전문 가게 우리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또 있잖아요. 안에 네. 와인샵 코너가 그런 와인샵의 개념일 거고 와인바는 말 그대로 우리 흔히 바처럼 와인을 요리 전문적으로 뭐. 파는 요리랑 같이 먹고 네. 요런 개념일 것 같은데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와인샵과 바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든가 뭐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좀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와인바는 와인을 음식이랑 같이 판매하는 레스토랑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 아예 그 안주는 간단하게 그 밥 같은 형태는 안 되고 치즈 같은 것만 되는 진짜 바 같은 스타일이 있긴 한데 허가 문제인 거죠. 통틀어서 이제 와인바라고 하고요. 이런 데는 실제로는 이제 와인을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와인을 네. 그 안에서만 소비하게 돼 있어요. 와인샵은 와인을 팔게만 돼 있고 그 안에 못 먹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 매장 안에 이게 두 개의 면허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도 뭐 따로 있어야 돼. 그 라이센스를 따는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강남구청이랑 역삼세무서랑 이제 거의 녹취를 떠가지고 얘네 발뺌 못하게 하려고 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다 받았었는데 손님들이 나중에 계산하실 때 이게 왜 두 개의 라이센스로 운영되며 니네 탈세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 때문에 이제 10년 넘게 계속 오해를 받고 있긴 한데 저는 나라에서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와인샵의 형태를 하면서 작게 이제 야매를 그 테이블 몇 개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와인바를 하시면서 그냥 와인샵의 형태로 조금씩 파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해당 공무원들이 트집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긴 해요. 뭐 위생과도 관련돼 있고 세무서도 관련돼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왜 자꾸 시비가 되냐면은 많은 손님들이 이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면허가 두 개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서 나온 거는 가정용 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에서 드신 거는 일반 식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2번 긁어야 돼요. 그게 법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근데 법인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당일날 같은 시간에 2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결제를 올려야 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 영수증이 하나가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시비가 되고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나중에는 이분들은 거의 뭐 술 마시고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말씀을 안 하시죠. 그래서 싸움이 되고.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와인 이쪽 일이 너무 힘들어서 외식업을 준비하고자 많이 이제 외식업계 이제 교육도 몇 년 받았었는데 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뭐 정육점 식당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면허가 2개 있는 형태긴 하는데 그거는 맹점이 있어요. 그 정육 요런 걸 파는 거 있죠. 고기 이런 건 부가세가 안 붙어요. 맞죠. 사실은 그 부분을 그분들은 세이브 하려고 하긴 하시는 거고 그 지금 구청에 따라 그 정육점 식당을 안 내주는 구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탈세 절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법에 따라 이제 2개로 나눠졌었는데, 힘든 형편이긴 하죠. 어쨌든 고객들한테 그런 오해를 사는 부분이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네요.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들하고의 어떤 그런 거구나. 뭐, 운영의 문제는 없잖아 있긴 하지만, 뭐, 손님들하고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많은 와인샵들이 지금 그, 매출 증가보다도 일단 살아남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로 가면 힘드니까. 그럼 결국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소비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법적으로 제대로 된 거거든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일반 바나 아니면 일반 또랑처럼 그렇게 차려놓고 거기서 와인을 주력으로 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먹는 거 파는 거를 동시에 하는 게 그 제한된 장소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올리기에는 좋은 것 같아서 그런 형태로 했었고요. 이게 사실 다른 나라에 가면은 이게 면허의 형태가 하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가 좀 지금 법률이 산업을 못 따라가는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PC방에서 라면을 끓여주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컵라면에 물만 부어줄 수 있죠. 물만 부어주거나 아니면 그릇에 담겨있는 거를 끓여주는 거, 기계가. 근데 내가 직접 봉지를 뜯는 순간 조리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간이 뭐 휴게시나 매점 허가가 없으면 그건 불법이에요. 이상한 거죠, 그게. 역시 척척 박사님 상식이 듣던 대로. 장난 아니라니까요. 척척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예전에 뭘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건복지부 근데 PC방에서도 원래 컵라면에 물 불어줘도 되는 거, 그거를 유권해서 그냥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직접. 근데 예를 들어서 매점 허가를 낼 수 없는 곳에서 외부에서 빵을 10개들이 빵이 드는 봉지를 예를 들어 뭐 코스트코에 샀다. 그거를 하나씩 그냥 꺼내서 파는 것도 안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또 소분업이라고 법에 걸려요. 10개들이 빵 봉지를 여는 순간 그것도 조리에 넓은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들이밀면 이것도 안 되고 저렇게 들이밀면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나? 와인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와인샵에 대해서. 네네.
좀 까죠, 이제. 와인도 키핑 됩니까? 키핑 되냐고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뚜껑 근데 여는 순간 와인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예요? 그 와인 빠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와인바, 뭐, 와인바. 와인바. 네. 와인을 며칠 놔두시면요, 그 와인 맛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상하고 버려야 될 건 아닌데 원래 표현하려는 맛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키핑한다 그러면 가져가시라고 백에 담아드려요. 위스키도 사실은 명품백에. 술집에서 몇 달 보관하면은 맛이 조금은 바뀝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양조주는 변질 속도가 빠르죠. 네. 증류주는 그죠. 거의 더디고. 그래서 증류주 위스키랑 이런 거는 키핑이 가능하지만 양조주는 오픈하는 순간부터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오래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소주도 먹다 남기면 맛 이상해지잖아요. 똑같아지는 거지. 네. 다 조금씩 변합니다. 네. 그거요. 가져와서 먹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뭐 와인이다 이러면서? 그거를 허용하는 와인바도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와인샵에서 와인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예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런 예의 없는 거를 소비자의 권리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뭐 저를 욕하셔도 뭐 할 수는 없고 제가 아니, 할 말은 이거는- 하겠습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라고 하는 데들 있잖아요, 왜. 그런 데들, 네. 가게들 있잖아요. 저는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다른 데서 뭘 사서 냄새 풍겨서 먹은 거를 전혀 상관없는 집에서 그걸 먹으면서 그 쓰레기를 왜 거기다 남기고 가? 양심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한때는 장사 잘 됐을 때는 저희 케이크 갖고 오는 것도 돈을 받았어요. 갖고 오는 거를요? 네. 그 왜 그러면 처리 저희도 비용? 사실을 그 뭐 접시나 저희 인건비나 노동비나 쓰레기 비용이 나가는데 그럼요.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은 돈을 안 받고 있고요. 근데 서비스 그때 체험. 당시에 셉돌림은 굉장히 주관적이었어요. 그분들이 케이크를 안 주고 갔을 것 같아. 케이크를 잘라서 주면은 돈을 안 받고 안 주면 돈을 받더라고요. 그때 분노했었습니다. 아니면 뭐 여자분들인데 이쁘면 안 받고. 그런 거 없었어요? 아니요, 솔직히? 뭐 저한테 아, 솔직히 한정을 없었어요. 주면 돈을 안 받습니다. 아, 예쁜 여자는 잘해주죠, 제가. 제가 직접 서빙 가죠. 참고로 유부남이신데? 근데 뭐 와이프도 방송 들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주로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런 이미지 있거든요. 와인바 하면. 그래서 가격대가- 저희가 인터넷에서 씹히는 것 중에 너무 돈 있는 사람 위주만 잘해준다 그런 욕도 많이 먹긴 하는데 아까 본인이 인정하셨잖아요. 맞잖아요. 문도 네, 열어준다며요. 문도 그러니까 열고. 제가 이러니까 직원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예. 실제로 워킹 손님만 받아서는 한계가 있고 뭐 법인 영업도 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 이렇게 창문에다 차 오는 거 보고 제가 튜닥 튀어나가는 거 번호도 다 외우거든요 이제는. 네. 그런 게 실제로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와인이란 벤틀리 게- 들어오면 뛰어가고. 사실 와인이란 게 돈이 참고로 벤틀리는 사기꾼이 많이 타기 때문에 에코스 기사를 제일 선호합니다. 네. 정동 사장님. 예, 벤츠 오너 드라이브보다는 에코스 기사가 돈을 제일 많이 쓰십니다. 그런 또 있겠네. 맞아요. 아무튼 그리고 와인 가격 자체가 사실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 먹지. 사실 뭐 밥값이랑 와인값이랑 비교했을 때 와인값이 더 비싼데 그 정도 되면은 정말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사실 와인은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돼야지 마실 수 있는 게 많죠. 사가는 거 말고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거는. 그렇죠. 예, 실제로. 저 이게 뜬금없는데, 제가 아까 잠깐 와인을 막 그 이만기 소시지랑 먹었다. 와인에는 뭐가 안주가 어울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뭐가 어울리는 거예요? 와인샵에서 네. 뭐 치즈랑 뭐 살라미라고 돼지 말리고 뭐 그런 안주를 팔긴 하는데요. 네. 사실 이게 뭐 프랑스나 이태리나 수십 번 가봐도 이 사람들은 되게 격식 없이 먹는 게 이 사람들한테 이제 와인이라는 건 막걸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막걸리를 김치에 먹고 맥걸리? 뭐에 먹고 막걸리. 네. 예. 맥걸리. 뭐 편하게 먹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게 뭘 하나 하더라도 심취를 하시려고 그러시잖아요. 독팔하려고 그러고 와인이란 것도 접해서 그냥 아이야 다른 나라 술 편하게 먹으면 된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꼭 뭘 찾아서 드시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간단한 거 예. 추천을 하나 해주세요. 서민이 예. 뭐 마트 가서 와인을 하나 샀어요, 그냥. 예. 그러면 와인은 이런 종류랑 먹는 게 그래도 가장 좋다. 삼겹살 불고기. 고기랑. 예, 삼겹살 불고기랑 레드와인 드시면은 다 무난하게 맛있습니다. 지금 레드와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가급적이면 향이 세지 않은 걸 근데 쓰시면 와인도 종류가 많아서 대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보통 빨간 거 먹으니까, 일반 사람들. 네, 그러면 그렇게 드셔도 고기죠. 돼요. 예. 화이트 와인은 후식이잖아요.
아니, 후식으로 된 뭐야, 그게. 뭐 화이트 와인 중에 뭐 식전주도 있고 식사 중에 마실 수도 있는 거 있고 식후주도 있고 분류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분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디저트 와인들 있고요. 그냥 와인도 있는데 뭐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꼭 회랑 같이 맞춰서 먹을 필요도 없고요. 닭고기나 가벼운 뭐 가금류 같은 거랑 드셔도 되고 이게 사실 자기가 땡기는 거랑 먹으면 돼요. 그쵸. 네. 아니, 현지 분들은, 예를 들면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곳들은, 그분들이 와인 접할 때, 지금 얘기했던 뭐 와인의 어떤 안주들, 이런 격식이 거의 없지 않아요? 그냥 막 대중 없이 먹지 않습니까? 정말 대중 없이 먹어요. 그리고 외국은 네. 안주 자체의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식사랑 같이 한다고 보시면 네. 되죠. 이렇게 뭐 안주. 술만 뭐 까그로 먹고 이런 거는 먹고 식사랑 같이 먹고 물 같이 먹죠 그냥. 다만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나라든 술이랑 그 나라 음식은 같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직접 물어봐요. 그래도 걔네들은 모르지만 걔네들은 몸에 배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와인을 먹으면서 이거랑 먹고 이거랑 먹고 이거랑 먹고. 그쵸. 예. 우리가 막걸리 먹을 때 김치 같은 거 선호하듯이. 네, 예, 그런 건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묻어있는 예, 예. 김치.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했던 와인과 이만기 소세지는 별로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죠. 솔직히 맛이 너무 없고. 저 그렇게 마셔본 적은 없어요, 저는. 좀 조합이 우울하죠. 그죠. 저는 안 어울리더라고. 가보진 않았는데, 와인바 중에 막 무제한으로 와인을 제공하는데도. 와인포차 같은 거. 와인포차 같은 그 와인의 가격이 싼 거겠지. 삼다수보단 비싸고요. 그 블루마린이란 그 약간 프리미엄 물량물. 해양 그거보다 싸요. 3,000원 하는데. 예.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게 뭐 인공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자연에서 난 포도로 만든 거긴 한데 원가는 상상을 초월하게 쌉니다. 예. 그런 와인 위주로 제공되는군요. 네. 제가 호주에 잠깐 있을 때, 그 와인을 한 2리터 박스인가, 3리터 박스인가, 사각 종이팩 박스에 들어있는 네, 와인인데. 팩와인이라고 판매하고 네, 있어요. 네. 예. 한 팩당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우리 돈으로 했던 그 거. 우리나라에서는 뭐 19,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 매장에도 판매하는데 그 팩와인들 그렇게 퀄리티 낮은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가격 싸게 맛있게 먹기 좋은 와인들 골라서 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용량 대비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 대비요. 여러 가지 당시에 즐겼던 술 중에 하여튼 그게 제일 쌌던 것 같아요. 애들하고 먹고 죽자 이 분위기에는 팩와인을 사서 막 먹었던 게. 홈파티용으로 좋잖아요. 와인이 네. 보통 몇 도 되나요? 보통 뭐 12도에서 13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약하지 않아요. 뭐 일부러 14도 올라가는 것도 있고 주정 강한 와인 뭐 20도까지 가는 것도 있고 도수 약한 거는 뭐 5도짜리도 있고 네. 평균 뭐 12도 13도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그 사실은 마트에 가도 와인 종류가 뭐 더럽게 많은데. 진짜 몇백 병 있는 것 같아요. 예, 나라별로 막 쭉 있고 막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나 가끔은 그런 생각 들거든요. 와인 한번 먹어볼까? 이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많아서 사실은 못 집거든요. 가격이 모르니까.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싼데. 또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 와인을 접하는 사람한테, 뭐, 마트 가거나 어디 샵에 가면은, 이런 와인을 한번 사서 먹어봐라. 이런 거 있으면 하나 권해주세요. 저렴하면서 향도 좋고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마트나 이런 상점에서 좀 추천 와인 제품이 굉장히 고가의 고마진이거나 그 악성 재고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거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 마트는 뭐 걔네가 핵심적으로 밀려는 품목을 그렇게 파는 경우도 많아서요. 추천 와인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셰프돌님이 하나 해주시면. 일정한 품목을 딱 하나 추천해 드리는 것보다는 그 와인을 그래도 편하게 드시려면은 나라 하나 정하시고 그 나라에서 대표적인 포도 품종을 하나 드시면 좋을. 호주는 뭐 그런 걸 시라즈가 하나 있는 찝어보세요. 자꾸 지금 불편해요. 편하게 먹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먹고 있어 지금. 와인을 전혀 몰라. 전혀 우린 모르는데, 몰라요. 마트 가서 와인 하나 먹어봐야 되겠다. 그냥 호주 시라즈나 칠레 호주 시라시? 호주 시라즈. 쉬라지? 슈라즈라고 포도의 품종이거든요. 아, 뭐 우리가 거봉 있고 그다음에 뭐 네. 무스카 있고 그런 포도 품종 양조 포도의 한 가지인데 쉬라지. 호주 슈라즈. 예. 칠레는 뭐예요? 저 칠레 얘기하실 때 말하셨죠. 칠레는 캐베네 쇼비뇽 포도 품종으로 만든 게 제일 케베네 무난하고 쇼비뇽. 브랜드는 정말 수천 그렇게 가지가 있으니까요. 예. 이게 불어 발음이 있고 뭐 영어 발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쉽게 줄여서 까쇼라고 하기도 합니다. 카베네 쇼비뇽 까쇼라고. 제가 예전에 좀 멋있어 보인다. 작년에 선물을 했던 것 중에 골프 1860인가? 1865. 1865 18홀 65타 뭐 네, 그거라며요.
그거는 아니요. 실제로는 그 와이너리가 만든 해고요. 네. 그거를 이제 수입한 회사에서 18월 65타를 마케팅에 이용을 한 거죠. 골프백 같은 데다가. 예. 그래서 성공을 한 케이스고요. 그거는 괜찮은 와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가장 많이 팔리고 무난한 와인이에요. 예, 무난한 정도. 예. 그 회사가 가격 지금 안 싸던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죠. 한 9만 원. 아니요, 그건 3만 얼마 정상가가 정도고요. 예. 5만 원대죠. 정상가는 5만 원인데 5만 모든 게 업계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일가가 정상가고 뭐 뒤죽박죽 힘들지. 맞아요. 요즘 뒤죽박죽이죠. 그래도 와인 한 병에 3만 원, 4만 원씩 하면은 손 잘 안 갈 것 같아. 잘 안 가죠. 일반인들은. 네. 맥주 PT 3,000원, 4,000원이면 되는데. 그리고 왠지 와인은 이렇게 좀 멋진 와인 잔에다가 네. 분위기라는 게 항상 딸려가지 않나요? 같이? 그게 왠지 와인 선입견이, 하면 그게 선입견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뭐 와인 문화가 이렇게 일반 서민 가족의 생활에서 깊숙이 침수된 건 아니니까. 이게 가격을 이렇게 비싸게 와인 형성된 게 제 잘못은 아니고요. 사실 와인 한 병 팔면은 탱크도 하나 사고 학교도 세우고 그 안에 뭐 별의별 세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피는 세금 마인의 권리도 주장하시잖아요. 와인도 그 안에 무지하게 많은 세금이 있어서 일단은 뭐 자꾸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세금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거를 우리나라 업자들이 눈탱이 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10,000원짜리 와인을 수입하면은 원가가 18,000원이 돼요. 세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는 일단은 외국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입의 95% 정도 의존하기 때문에 또 가격을 저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국내 와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네.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되는 와인이 뭐 지자체 특산품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자체에서 예산 이빠이 받아다가 네. 어때요? 네. 그 국내산 와인의 퀄리티는? 그 가격대의 외국 와인보다 퀄리티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데 뭐 실력 향상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수입산보다는 가격 갈 길이 멀다? 경쟁력은 없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또 나름 마진율이 높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마진율이 높다기보다는 우리나라 날씨에 양조용 포도를 재배해서 그거를 출시해서 팔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밀처럼? 예. 밀은 제가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밀가루가 대부분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밀은 점도도 낮고 이런 게 있어서. 우리 밀은 비싸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적으니까. 생산이 힘드니까. 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셉돌님은 운영주시잖아요. 네. 샵을 운영하는 바하고 샵을 매출은 얼마나 나오시는지. 와인샵 앤바 1부를 여기서 마칩니다.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